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 존재했을 때 그 수많은 채권 관계, 근로 관계,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족쇄를 어떻게 풀고 해체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게 되는 세금과 관련된 또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막대한 부채로부터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면책받을 수 없는 채무자가 되는, 사회로부터 다시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기업으로부터 철수를 해서 그 대표자가 안전하게 면책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기업, 또 기업가는 사실 과거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민사적인 책임과 세금, 노동법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자들이 또 그 관계자들의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부터 청산을 하며 어떠한 형태로 면책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당되는 사안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또는 감정적인 체면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가로놓이게 되는데요. 이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되고 나니 몇 개의 회사들 또는 그 시대에 부합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AI 시대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죠. 또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재편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한계선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 문제와 임금 문제, 또 기타 거래채권의 정리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이면서 조세채권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 심각한 채권상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비면책 채권인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되고 평생 그것이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거래 채권을 일부 희생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상거래 채권자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비면책 채권인 임금이나 세금들을 먼저 정리하거나 또는 어떻게 선후관계를 만들어서 전략적인 사전 변제를 해나가고 또 비면책 채권을 소멸시켜서 줄여나가면서도 채권자들로부터 또는 형사고소로부터 좀 더 그 처벌을 받지 않게끔 조정할 수 있는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는 그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또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도산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의논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풀어나가야 되고 형사고소나 수사 절차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분들의 심정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20년 정도 기간을 경과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이 도산하게 되거나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무너져 내릴 때 그분들이 자신의 집을 다시 다 담보로 집어넣고 벌었던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정적인 신용 최대치를 밀어넣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도 남게 되는 거액의 조세채권 그리고 임금채권과 관련된 형사고소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사실은 기업가는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것이냐, 그런 점으로 본다면 글쎄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미 그 경영자금으로 소진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최종적으로 가해지는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또 도산법상의 비면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가혹한 문제로 보이고,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승의 도산법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문제를 분할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과 관련돼서 2026년도 1분기가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3월달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향후의 그 경제 구조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적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포지셔닝을 더 이상 구상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철수 전략을 준비해서 2분기, 3분기 단계에서는 기업을 청산하고 안전하게 회생 파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거야. 좋은 경기가 오겠지. 돈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면은 그 돈을 내가 회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잘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이 운영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형태의 기대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패턴으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를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회생팀에 있는 베테랑 직원들 또 변호사들과 함께 사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솔직담백하게 의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